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10일 금요일장 파이널샷 시작합니다. 다들 한가위 연휴 잘 쉬고 오셨을까요? 글로벌 증시를 보면서 연휴가 조금은 빠르게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연휴가 끝나고 8거래일 만에 거래가 재개된 우리 시장, 유가증권 시장은 사상 처음으로 3,600포인트를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다만 원달러 환율은 아직은 좀 부담스러운 모습입니다. 1,420원대를 돌파를 했는데요.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현금 투자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고 있고 일본의 엔화가 약세를 보였다는 점도 환율 측면에서는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 반도체가 오늘도 시장을 이끌고 있는데요. 마켓 에이컷을 통해서는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이 사상 처음으로 3,600포인트를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반도체 투톱의 상승이 지금 시장을 주도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개장하고 나서 삼성전자 9만 전자를 시원하게 돌파했고요. SK하이닉스도 40만 원 선을 돌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증권가에서는요, 삼성전자 12만 원까지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56만 원도 터치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업사이드가 한 40%가량 열려 있다는 건데 왜 이러한 뷰를 내놓았고 우리 시장 앞으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쉬는 동안에 세계 증시에서 어떠한 이슈가 있었는지부터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이 1.2%, 그리고 S&P 500이 0.4%가량 상승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히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 넘는 급등세가 펼쳐졌는데요. 엔비디아와 AMD가 주도했던 장이었고요. 역시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AI 투자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로 인해 미국 증시 역시나 랠리를 보여줬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 상승률이 가장 좋았습니다. 니케이는 8%가 넘는 급등세가 나왔는데 지금 다카이치 사나이 자민당 총재가 당선이 되면서 확장 재정을 할 것이다. 아베노믹스 시즌2가 재개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왔습니다. 아베노믹스 같은 경우에는요, 유동성을 굉장히 대폭 확대해서 경제를 부양하는 정책을 뜻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엔비디아에 대한 그 기대감은 물론이고요. 이렇게 일본 증시까지도 상승세가 나타나면서 이로 인해서 시장에 대해서는 AI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만 증시 같은 경우에도요. TSMC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 자체가 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이로 인해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시장을 이끈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역시나 AI 인프라와 반도체 테마에 대한 쏠림 형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도 이러한 시장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엔비디아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연휴 막판에는요, 미국 증시가요, 결국에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숨고르기 장세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강력한 상승을 보여줬고요. 두 가지 이슈가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먼저 미국 행정부에서요, 아랍에미리트에 연간 50만 개 칩의 수출을 처음으로 승인을 해줬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아부다비 콜로서스 데이터 센터, 세계 최대로 지금 적용이 되는 데이터 센터인데 여기에 오픈 AI가 참여했다는 것 또한 시장의 전반적인 AI에 대한 확산론에 힘을 좀 실어주는 이슈 중에 하나였겠죠. 두 번째는요, 머스크의 xAI와 엔비디아가 협력한다는 소리가 전해졌습니다. 엔비디아가 20억 달러의 지분을 투자하고요. xAI가 지금 현재 GPU 100만 대가량이 사용이 되는 세계 최대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엔비디아와 맞손을 잡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특히나 이번 협력 같은 경우에는요, SPV 방식으로 좀 진행이 되는데요. 특수 목적 법인을 설립을 한 다음에 xAI가 이 SPV를 좀 대여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고정 계약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계약에 체결되게 됩니다. 여기에 젠스랑 CEO가요, CNBC의 인터뷰를 통해서 그 거품론을 또 불식시키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6개월간 컴퓨팅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AI 인프라가 이미 2조 5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닷컴 버블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이고 지금이 투자에 아직도 초입 단계에 있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연휴가 시작되기 마지막 거래일 날 말씀을 드렸던 게 AMD라던가 오픈 AI가 점점 더 촘촘해지는 협력 관계로 인해서 빅테크 시장의 확산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었고요. 코스피의 반도체 시장의 상승력이 아직은 20%밖에 반영이 안 됐다라는 분석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연휴 동안 쉬는 동안에도 결국에는요 시장에서는요 빅테크 자체의 자금력이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있고 이로 인해서 시장의 규모 자체가 커지고 있다는 게 다시금 확인이 됐습니다. 다음 장을 통해서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특이한 전망이 있었는데 이것보다 시장이 더 좋아서 하나를 더 갖고 왔습니다. 3주 전쯤에 한국거래소에서 9월 10일 종가를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3,500을 가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10만 원을 가야 한다라는 시나리오를 제공했습니다. 근데 오늘 삼성전자가 10만 원을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3,600포인트를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죠. 시장의 힘이 지금 한국거래소의 예상보다도 훨씬 더 좋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도 잘 가고 있고요. 오늘은 주춤하지만 방산도 시장을 견인했던 견인차 역할을 했었고 그리고 전력 인프라와 같은 전반적인 시장의 유동성이 확보가 되면서 기대감을 좀 올려주는 그런 시장이 나왔고요. 이러한 업종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꾸준하게 담아뒀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외국인과 개인이 올해 들어서 투자 수익률을 비교해 보니까 또 다시 외국인의 수익률이 훨씬 더 좋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개인이 한 4배가량의 수익률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 10월 2일까지의 주가를 비교했을 때 삼성전자 외국인이 5조 6천억 원가량을 매수했고요. SK하이닉스도 3조 5천억, 결국에는 반도체 투톤만 담아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1조가량, 한국전력도 1조가량의 매수세가 보였습니다. 근데 주가의 등락률을 보면 5개 모두 다 두 자릿대 상승을 보였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240%, 그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쉬어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120% 이상의 상승률, 수익률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종목을 보게 된다면 네이버는 27% 상승률을 보여줬지만 2차 전지라던가 아무래도 현대차가 좀 조정을 많이 받았다라는 생각 속에서 매수를 했는데 굉장히 지지부진한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코스피의 상승률이 47%가량인데 코스피를 좀 밑도는 수익률이 지금 개인 투자자들 나타나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 코스피의 평균 수익률의 3배가량의 수익률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결과는 외국인이 계속해서 투자 힌트를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도 역시나 외국인이 반도체 대장주들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투자증권에서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굉장히 올려서 잡았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최근 한 달간 평균 목표 주가는 10만 762원이고요. 3개월 전과 비교했을 때 10% 두 자릿대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그 가운데 한국투자증권이 목표 주가를 12만 원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3분기 영업이 14일 날 실적이 발표가 되죠. 영업이 컨센을 상회할 것이고 HBM3E 같은 경우에 엔비디아 인증이 완료된 것으로 보이고 4 같은 경우에도 샘플 출하가 진행이 되는 가운데 엔비디아, AMD와 같은 고객사의 다변화 효과가 내년에 직접적으로 실적에 반영될 거기 때문에 아직도 주가가 낮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무려 목표 주가 56만 원까지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업이익의 전망치를 70조까지 높여 잡았고요. 특히나 3분기 영업이익만 보게 됐을 때 12조가량으로 전망을 하면서 컨센 대비 한 11%가량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버용 D램 같은 경우에는 한 두 자릿대 상승력이 더 이어갈 거고 HBM 같은 경우에도 상승으로 더 전환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실적을 발표했을 때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상향하면서 영업이익을 올려 잡았는데 이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데요. 이제 어닝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3분기의 어닝 시즌 그리고 4분기의 시즌이 직접적으로 막을 열게 되었는데 과연 4분기에는 어느 종목이 웃을지 좀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적이 좋을 것으로 전망되는 기업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조선 3사. 특히나 지금 조선주 가운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요. 전년 동기 대비 1200%가량 실적이 늘어날
부진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4년 만에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현대차와 LG전자, SK텔레콤과 배터리 3사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부진한 실적이 예상되고 있고 오늘도 2차 전지가 좀 경색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해킹 악재가 좀 직격탄을 맞으면서 3분기 실적이 무려 91%가량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우선 주가에는 선반영됐다라는 이야기가 많긴 하지만 실적이 발표될 때 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호실적이 기대되는 기업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에 있고요. 좀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는 이러한 종목들은 또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상위권에 있는 만큼 포트폴리오 점검을 보다 더 꼼꼼하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마켓 A컷 정리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우리 시장 어떠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장 2시 10분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연휴 동안 나왔던 재료들을 소화해내고 있는 국내 증시입니다. 다만 오늘 국내 증시 살펴보시면요. 코스피 조금 더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이 상승폭 다소 제한된 모습들 확인되고 있는데요. 일중 흐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시면요.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낸 코스피입니다. 오늘 장중에 3,617포인트 터치를 해냈고요. 현재 구간 3,600선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감장까지 3,600선 위로 올라올지가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역시나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를 경신해내면서 코스피 지수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반도체 소부장 또 로봇주들 매수세가 유입되고는 있지만 제약바이오는 쉬어가면서 이 상승폭 다소 제한된 모습도 확인되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닥의 경우에는 일중 고점이 859포인트였고요. 현재 구간 856포인트 선에서 계속해서 횡보하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고요. 수급 상황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외국인의 경우에는 선물 시장에서 순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데 현물 시장에서는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먼저 체크해 보시면요.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외국인들이 3조 원 이상 사들였던 코스피였는데 오늘도 순매수를 이어가면서 5거래일 연속 매수 흐름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외국인 6,800억 원 이상 담아내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과 기관의 경우에는 오늘 매도 포지션 취하면서 개인은 2,900억 원 이상, 기관은 4,000억 원 이상 팔아내고 있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도 오늘 외국인만이 사들이고 있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장중에 개인과 외국인 이 순매수를 이어갔었는데 개인의 경우에는 매도로 포지션 변경을 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기관의 경우에는 오늘 900억 원 이상 팔아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들이 1,600억 원 이상 담아내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죠.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어떤 키워드 많이 검색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가 연휴로 쉬어가는 동안 뉴욕 증시에서는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특히나 젠슨왕 CEO가 이 AI 버블론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기술주의 상승 탄력을 더해갔던 모습인데요.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반도체 또 HBM, 반도체 기판까지 반도체 관련주들의 상승 탄력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좀 더 체크를 해보시면요. 이 엔비디아 GB300칩에 삼성전자의 HBM3 12단 탑재가 확정됐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또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HBM 시장뿐만이 아니라 D램 시장에서도 선두에 올라섰다라는 분석들이 나오면서 오늘 IT 투톱 강한 상승 탄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흐름 체크해 보시면요. 원익홀딩스 상한가까지 도달한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한미반도체 15% 가까운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조반도체 7%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도 오늘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SK하이닉스 장중에 11% 상승 탄력을 가져가기도 했었는데 현재 구간 윗꼬리가 조금 달린 모습들 확인되고 있고요.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5%대 93,900원 선 지나가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도 체크해 보시죠.
네, 다음 키워드는 히토류 확인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 전략 광물인 히토류 다시 한번 무기화에 나서고 있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 히토류 원자재뿐만이 아니라 재련과 같은 기술, 또 해외에서 이 채굴과 관련한 이 노동 부분까지도 규제에 나서고 있다, 규제 강화한다라는 소식들 더해지면서 오늘 국내 시장에서 히토류 관련주들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종목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요. 유니온 머티리얼의 경우에는 현재 구간 상한가까지 도달하면서 탄력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유니온도 16% 가까운 급등 이어가고 있습니다. 노바텍 6.7%대 강세, 티플렉스 4.3%대, LS 에코에너지도 2.9%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키워드 통해서 확인해 봤고요. 좀 더 자세한 종목 특징은 종목 바인더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종목 바인더로 이어가겠습니다. 신민영입니다. 연휴가 끝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또 기업들이 연휴에 나온 이슈들로 인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들에 주목해 보는 게 좋은지 먼저 오늘의 특징주 한 화면에 모아봤습니다. 네, 이 안에서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기업은 로봇 관련주 볼까요? 클로봇 관련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쉬어가는 사이에 또 로봇 관련해서 빅딜이 성사됐다라는 소식 들려왔습니다. 일본의 손정희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 그룹 그리고 스위스의 대기업인 ABB 기업 간의 소식이었는데요. 이 소프트뱅크가 스위스 ABB 로봇 사업부를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손정희 회장은 소프트뱅크 그룹의 다음 전선이 피지컬 인공지능이라면서 이 피지컬 인공지능 관련 전략적 투자임을 발표했고요. AI와 로봇을 융합한다는 비전 아래에서 인류를 발전시킬 획기적인 진화를 주도할 것이다 라면서 이번 계약의 의미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리 증시 쉬어가는 동안 스위스 추리히 증시에서 ABB의 주가가 3% 이상 뛰기도 했고요. 소프트뱅크의 주가도 이 소식에 10% 이상 급등하는 흐름 나타났습니다. 오늘 이러한 소식이 또 우리 증시에도 호재로 작용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소프트뱅크 그룹과 ABB 인수의 계약 좀 자세한 내용을 뜯어보자면요. 인수가가 53억 7,500만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약 7조 6천억 원에 달하는 그런 수준이고요. 이번에 절차가 모두 완료되는 시기는 내년 중후반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업의 로봇 사업부 규모가 꽤나 큰 사업입니다. 직원이 총 7천여 명이 되고 지난해 매출액이 23억 달러 수준인데 ABB 대기업 전체의 매출액의 약 7%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 등지에서 생산시설을 운영하고 있고요. BMW 등의 글로벌 기업에 공급을 하고 있는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 오늘 로봇주들의 또 훈풍을 불어 넣어주고 있는 모습이죠. 네, 클로봇의 주가는 상한가까지 또 뛰어 올라갔습니다. 30% 가까운 오름세 36,550원 가격 제한폭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해성 에어로보틱스도 23%대 급등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T로보틱스, 로보스타, 엔젤 로보틱스까지 8에서 16%대 급등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특징주 또 찾아보도록 할까요? 네, 반도체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한미 반도체 등 비롯해서 오늘 반도체주 흐름이 돋보입니다. 연휴 사이에 반도체 관련 호재들 많이 전해졌는데 가장 큰 호재 여러 가지 꼽을 수도 있겠지만 AMD와 오픈 AI 동맹 소식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한 주 사이에 AMD의 주가 40% 이상 폭등하는 모습이었는데 엔비디아의 독주를 멈출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까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AMD가 AI 가속기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떠오르게 된 건데요. 엔비디아의 가장 큰 경쟁사인 AMD가 오픈 AI 향으로 총 6기가와트 AI 가속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의 매출이 최대 9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들 추정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의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식 매입 계약까지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계약 체결이 시사하는 바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일단 메모리 반도체 쪽의 슈퍼호황의 전망에 여전히 더 강한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전망,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인 삼성전자 등의 HBM 쪽에 특히나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입니다. 삼성전자가 AI 가속기 핵심 부품인 HBM을 AMD 쪽에 납품을 하고 있고 돈독한 협력 관계를 현재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올인하는 동안 삼성전자는 AMD에 공을 들였다라는 점에서 수혜가 크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도 나온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글로벌 IB JP 모건에서는 AI 반도체, 특히나 D램 시장의 전망이 앞으로 2년 사이에 3배 커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최근 내놓은 리포트에서 D램 시장 전체에서 AI용의 수요 비중 역시 올해 33% 수준에서 2년 후에는 53%까지 크게 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는데요. AI 산업에 대한 전망이 계속해서 이렇게 낙관론이 드리워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반도체주들도 제대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반도체 투탑이 5에서 6%대 강세 흐름 여전히 현재 구간에서도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한미 반도체가 15%대 급등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11만 5,700원 선까지 올라온 모습, PSK 홀딩스도 7%대, DB하이텍도 3%, 4% 가까운 오름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번엔 세 번째 특징주 찾아볼까요? 네, 아이윈플러스, 양자 컴퓨팅, 양자 암호 쪽의 테마주들이 오늘 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양자 암호 관련해서는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전해지면서 미국 증시에서부터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흐름 나타났었는데요. 일단 올해 양자 컴퓨팅 과학자 3명이 노벨상을 모두 다 가져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올해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로 이렇게 3분이 꼽히게 됐는데 존 클라크, 미셸 드보레, 존 마티니스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 3명의 과학자 모두 양자 컴퓨팅 분야의 전문가로 알려졌고요. 노벨 물리학상 위원회에서 거시적인 양자 역학적인 터널링과 전기 회로에서의 에너지 양자화의 발견의 공로를 인정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소식 전해지면서 또 양자 컴퓨팅 분야에 대한 이러한 기술에 대한 관심이 커진 영향도 있고요. 미국 증시에서 급등세를 우리 증시가 오늘 고스란히 또 받아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다만 국내 기업들의 경우에는 양자 컴퓨팅보다는 암호 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빅테크 기업에 비해서는 아직 기술이 많이 묻히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은 좀 체크해 봐야 할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솔리드의 경우에는 양자 암호 통신을 지원하는 통신 장비를 개발하고 있는데 오늘 장비주들 흐름 이끌어줄 정도로 시세 크게 분출하고 있고요. 아이윈플러스도 양자 난수 생성 방식의 칩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엑스게이트도 암호 통신을 기반으로 해서 가상 사설망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주들 흐름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솔리드가 12%대 급등세 가져가고 있고요. 아이윈플러스도 8에서 9%까지 오늘 탄력 좋습니다. KCS와 엑스게이트, 우리넷까지 3에서 7%대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실적이 크게 뛰기는 좀 어렵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주가 변동성을 좀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특징주들 좀 짚어봤고요. 이슈들 만나봤습니다. 이번에는 놓치지 말아야 할 종목들, 어떤 종목들 있을지 박근호 이사와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 꼽아주셨는지 또 종목 바인더 판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네, K&J를 골라주셨네요. 반도체 부품 제조 업체입니다. AI 훈풍 속에 우리나라 반도체주 그야말로 질주를 하고 있는데 역시나 K&J도 동반 강세 흐름입니다. 2%가량 상승세 나오고 있는데 이 기업도 함께 주목을 해봐야 할까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오늘 반도체 관련 기업들 이제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그동안에 움직였었던 소부장 기업들이 텍스트로는 플러스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군들이 대다수이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장중 흐름은 계속 저점을 좀 갱신하면서 오늘 상승분을 많이 좀 깎아먹는 듯한 흐름이 일단 오후장 들어서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너무 뭐 하루하루 이제 일희일비할 필요 없고 지금 시장에서 반도체 쪽에서 이제 호재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어떤 섹터가 계속적으로 길게 가려면 어떤 호재 하나보다도 중간중간에 나오는 호재들이 연결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뭐 방산에서도 그런 느낌이 계속 나왔고 조선에서도 계속 그런 느낌이 나왔죠. 실적으로 갔다가 뭐 마스가 뭐 MRO 이런 이제 시장에서 새로운 이슈들을 던져주면서 새로운 모멘텀들을 만들었었는데 지금 반도체가 제가 봤을 땐 그런 것 같아요. 오픈 AI가 2번 연속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에 좀 훈풍을 불어넣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고가권에서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이 밀렸습니다. 오늘 만약에 접근하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죠. 조금 더 시장에서는 이런 어떤 손바뀜, 그다음에 거래량의 증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잠시 쉬어가는 구간으로 인식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KNJ 같은 경우도 9월 달 들어서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인데 일단 포커스 링을 만드는 기업이죠. 포커스는 과거에 이제 실리콘 링이라고 표현했었었는데 지금은 실리콘 카바이드 링이라고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 링이라는 제품이 많이 쓰이죠. 기존의 실리콘 링보다도 굉장히 비싼데 이게 이제 내구성이 좋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이걸 선호하게 되는데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맞는 게 바로 KNJ죠. 이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들이 그냥 실리콘 링을 써도 될 텐데 왜 굳이 비싼 실리콘 카바이드 링을 쓸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실리콘 카바이드 링은 이제 웨이퍼를 잡고 있는 테두리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식각 공정에서. 이거는 이제 소모성 부품이다 보니까 이걸 교체를 할 때 공정 자체가 멈출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멈추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일단 비싸더라도 내구성이 좋은 실리콘 카바이드 링을 쓰는 것 같은데 비포 마켓이 있고 그다음에 애프터 마켓이 있죠. 우리나라에서 한 4개 정도 KNJ를 포함해서 4개 정도 기업이 대표적인 기업인데 비포 마켓의 대표적인 기업은 TCK. 최근에 주가 흐름 좋죠. 오늘은 좀 약간 마이너스 빠졌고, 그다음에 하나 머티리얼즈 이 두 기업이 이제 비포 마켓이고 장비사를 통해서 들어가는 그다음에 월드엑스, KNJ 이런 기업들이 이제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직접 시장에서 구매를 해서 쓰는 게 이제 애프터 마켓인데 이 지금 애프터 마켓 시장 전체 이 실리콘 링 시장에서 이제 비포 마켓 대비 애프터 마켓 시장의 크기가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KNJ도 그 애프터마켓 점유율이 얼마 전까지는 이제 6%였었는데 지금 15%까지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애프터마켓 시장 규모도 500억에서 한 뭐 3배 이상 1,700억으로 커질 정도로 전체 시장은 한 4천억이 좀 넘죠. 4,200억 정도. 거기서 이제 비포마켓이 대비해서 애프터마켓이 지금 4천억이 넘는 전체 시장에서 1,700억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뭐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뭐 TCK, 그다음에 뭐 KNJ, 월덱스, 뭐 하나 머티리얼즈 이런 실리콘 링, 실리콘 카바이드 링 관련된 기업들을 얘기를 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낸드 업황의 수혜주라고 보통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낸드는 지금 뭐 천 단이라는 얘기가 1,000단까지 얘기가 나올 정도 보통 몇백 단의 증착을 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 식각 공정에서 플라즈마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이 플라즈마를 계속 쏘이면은 이 링 자체의 내구성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실리콘 카바이드 링을 쓰고 이 소모성 부품에 대한 교체 주기도 굉장히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낸드 업황이 좋아지고 낸드에 대한 생산이 많아질수록 이 실리콘 링 혹은 실리콘 카바이드 링 기업들이 이제 실적이 좋아져서 낸드 향이다 보통 많이 표현을 한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 차트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약간 확대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음봉에서 이제 위쪽에서 오늘 기준으로 13%까지 올라갔다가 오늘 거의 최저점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대부분의 반도체 기업들의 뭐 상승, 하락을 나누지 않고 대부분 반도체 관련주들이 아주 특별한 경우 빼고는 이러한 정도 흐름입니다. 시초가에서 한마디로 올랐다가 이제 시초가 이하로 빠져서 음봉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KNJ만 본다라고 하면 수급이 기관수급으로 좀 올라오긴 했죠. 오늘 일단 외국인들은 매도, 그다음에 기존에도 이제 매도 추세였었죠. 빨간색 선. 팔고 있던 외국인들은 오늘 좀 더 팔고 있고 사고 있는 기관은 오늘 어떤 조정을 이용해서 조금 더 사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KNJ 혼자 이제 하나만 보시면 안 되고 이제 TCK 그다음에 하나 머티리얼즈 이제 지금 월덱스는 좀 약간 소외된 듯한 느낌이고 TCK 하나 머티리얼즈 이 KNJ를 묶어서 이 세 종목의 흐름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 TCK가 올라가는데 KNJ는 좀 약간 멈칫한다. 그럼 이제 홀딩으로 가시는 거죠. 근데 이 대표적인 세 개 기업들이 좀 약간 분위기가 다운된다라고 하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상당히 좀 합리적인 전략이라고 좀 생각이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장중에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이런 반도체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전략을 꼼꼼하게 세워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종목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박근호 의사의 두 번째 특징주 만나보겠습니다.
네, 파라다이스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카지노주 전반적으로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연휴 직전에 이제 올빼미 공시가 공개됐다라는 소식에 좀 투심이 악화하는 모습, 파라다이스 8에서 9%까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하락을 좀 어떻게 해석해 보는 게 좋겠습니까? 네, 오늘 이제 뭐 파라다이스, 그다음에 호텔 관련주, 그다음에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이제 환급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인데요.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사실 특별한 악재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방금 이제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언론에서 가장 많이 나온 타이틀인데, 올빼미 공시라는 것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 그걸 왜 올빼미 공시라고 이제 언론에서 왜 타이틀을 달았는지 저는 이해는 좀 안 가는데, 파라다이스는 원래 매월 2일 날 장 끝나고 그 월별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했을 뿐인데 이제 그 다음 날서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휴일이 연결이 되니까 장 끝나고 실적이 안 좋은 것을 장 끝나고 공시를 했다.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장중에 공시를 한 적은 없고 매월 2일 날 장 끝나고 해서 공시를 해왔는데 네. 왜 그런 내용을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일단 호텔 관련주들 그동안에 뭐 GS P&L, 뭐 서부 T&D 뭐 이런 기업들, 그다음에 일단 제주도 쪽에 있는 롯데관광개발, 그리고 파라다이스, 화장품 관련주들도 오늘 APR 빼고는 상당히 좀 안 좋죠. 우리가 이걸 묶어서 봤을 때 어떤 중국 관광객들의 인바운드 수혜를 잇고 있는 기업들이 9월 말서부터 고점을 찍고 상당히 좀 많이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유독 좀 많이 내려오고 있죠. 그 이후로 시장에서는 사실 특별한 어떤 재료가 없긴 한데, 제가 한번 판단을 좀 해보면 네. 오늘 중국 인바운드 관광객들 관련돼서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이거는 어떤 종목을 콕 찍고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법원에서 지금 명동 중심으로 해서 이제 협중 시위를 많이 하고 있는데, 경찰이 그걸 제재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법원에서 경찰 조치는 위법하다라고 어떤 판결을 내리면서 그 협중 시위를 어느 정도 좀 허용해주는 분위기로 좀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대중국 관련주, 이제 중국 관광객 관련주들이 오늘 조금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리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물론 어떤 9월 말에 이제 9월 29일 날 그 내륙도 이제 중국 무비자 관광을 허용을 하면서 그 모멘텀으로 많이 올라왔고, 뭐 너무 좀 약간 유명한 말이긴 합니다만은 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런 거일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이 정도로 이제 부분은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파라다이스 공시를 보면 이런 식이죠. 뭐 전년 동월 대비 뭐 실적이 좀 안 좋았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전월 대비 좀 안 좋았다. 8월 달은 실질적으로 이 카지노 관련주들의 성수기 중에 하나거든요. 9월 달에 그리고 잠깐 쉬어가고 10월 달에 중국 국경제를 맞이해서 또 다시 성수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네. 굳이 8월 달이랑 9월 달을 비교를 해서 뭐 8월 달 대비해서 실적이 안 좋았다. 이런 건 좀 약간 사실 뭐 맞지는 않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사실 9월 달은 롯데관광개발은 오히려 또 역사적인 어떤 매출 신기록을 또 세우기도 했었죠. 파라다이스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8월 달과 9월 달을 비교한 게 문제라고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 수급 잠깐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일단 9월 말 정도에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 이제 우리나라 이제 본토 내륙도 무비자 관광을 허용하기 한 이틀 정도 전서부터 이제 고점을 찍고 대부분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파라다이스뿐만이 아니라 일단 뭐 P&L이나 서부 T&D 앞서서 말씀드렸던 호텔 관련주들 다 빠지고 있거든요. 완연하게 고점을 찍고 지금 이제 이제 하락밖에 안 남았다라고 말씀을 의견을 드리기에는 조금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이제 실적으로 이제 증명을 하면 되거든요. 이제 롯데관광개발처럼 네. 롯데관광개발 당연히 10월달에 9월달 대비해서 실적 더 좋을 거고, 파라다이스도 8월달 성수기와 9월달 비수기를 비교하는 건 좀 약간 논란이 좀 있을 것 같고, 10월달에 이제 다시 어떤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일단 거래량이 많이 터지는 것은 어느 정도 좀 그동안에 소화돼야 될 물량들, 매도 클라이막스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다음 주 정도쯤에 뭐 크게는 아니더라도 오늘 저점으로 좀 약간 러프하게 반등하는 주가 흐름을 좀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 실적으로 주가가 좀 과도하게 하락한 측면이 있다라고 보고 계신 것 같네요. 10월 실적은 반등할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주가 반등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특징주 정리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포착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 중에 장중에 이제 처지면서 오히려 가격적으로 좀 약간 안정된 흐름 보여주는 걸 사는 게 가장 좀 맞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모멘텀이 살아있는 MC넥스를 한번 좀 골라봤습니다. 네. 자, MC넥스 우리나라 이제 카메라 모듈 관련된 기업들 중에 뭐 삼성전기, LG이노텍은 제외를 하고 굉장히 뭐 경쟁이 치열했었죠. 뭐 MC넥스, 파트론, 파워로직스, 캠식스 여기에서 살아남은 기업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주가만 보더라도 이제 MC넥스 하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시가총액 5천억, 500억 정도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큰 기업입니다. 일단 최근에 오늘 이제 MC넥스가 시장이 굉장히 안 좋죠. 오늘 반도체 빼고는 올라가는 기업이 별로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원전 몇 개 빼고 로봇들 올라가는 기업들보다 떨어지는 기업이 2배가 더 많은 상황인데 MC넥스가 왜 올라가고 있는지 재료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플래그십 스마트폰 폴디드 중 카메라 공급막 진입이 확정이 된 것 같아요. 갤럭시 26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내년에 나오는. 근데 이 폴디드 줌이라는 것은 우리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 카메라 중에 가장 비싼 거긴 한데 그동안에 이제 폴디드 줌이 있고 그다음에 천만화소 줌이 좀 따로 있는데 이 천만화소 줌을 MC넥스와 제가 알기로는 파워로직스인가가 아마 양분했던 것 같아요. 근데 폴디드 줌을 MC넥스가 이제 공급망에 진입을 하면서 천만화소 쪽은 좀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이제 확실히 체크를 해서 다음번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고 그동안에 폴디드 줌은 누가 납품을 했냐면 일단 삼성전기랑 써니옵티컬이 공급을 했었죠. 삼성전자에. 써니옵티컬은 애플 쪽에서 LG이노텍과 같이 경쟁하는 기업이죠. 이제 써니옵티컬에 좀 품질에 문제가 생기면서 써니옵티컬이 담당했던 비중의 일정 부분을 이제 MC넥스가 이제 치고 들어갔는데 네. 그 부분을 시장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이런 뭐 이슈가 있어도 사실 그걸 실적으로 증명을 못하면 IT는 무조건 실적으로 증명을 해야지만 주가가 레벨업이 되는 대표적인 업종인데 3분기 그다음에 온기를 보더라도 시장에서 상당히 좀 호평가를 좀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죠. 일단 3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285%가 전년 대비해서 좋아졌다. 전년 대비 굉장히 안 좋았겠죠. 그다음에 25년 온기 대비 영업이익이 637억 정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전망이 되고 있는데 작년에 444억이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근데 올해 637억이면 거의 50%대의 성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이 단어 아니면 시장에서 참 인정 안 해주죠. 자사주 취득입니다. 지금 MC넥스가 올해도 두 번째로 이제 자사주 취득 공시를 했는데 지금 자사주 지분율이 9%가 넘거든요. 자사주 지분율 우리가 보통 뭐 신영증권이나 이런 몇십 퍼센트의 자사주 비율을 갖고 있는 종목군들 보니까 9%가 좀 작아 보이는데 자사주 비율이 9%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 MC넥스는 이제 자사주를 소각적으로 많이 가닥을 잡고 있는데 교환사채 쪽으로도 고려를 하고 있다. 소각적으로 가면 뭐 너무 좋은 거죠.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최근 이제 외국인 수급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오늘도 차트도 거의 뭐 완성형에 가까운 흐름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격 전략 어떻게 볼까요? 네, 가격 전략은 지금 현재 가격이 31,000원이 좀 약간 깨졌죠. 윗골이 달려 있는 상황인데 일단 매수가는 31,200원 전후, 그다음에 목표가는 좀 약간 딱 부러지게 한 4만 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은 바로 전 저점입니다. 9월 달의 저점 28,000원으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C넥스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목표가 4만 원으로 설정을 해주셨고요. 무엇보다 실적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자사주 취득 모멘텀까지 꼼꼼히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삼성전자가 기대감의 구간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NH투자증권은 10일 삼성전자에 대해 이제는 걱정보다는 기대가 반영되고 있다며 목표 주가를 94,000원에서 11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NH투자증권 유영호 연구원은 3분기 실적을 매출 84조 8천억 원, 영업이익 10조 2천억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스마트폰 부문은 플래그십 판매 호조로 견조한 수익성을 유지하고 디스플레이 부문도 성수기 효과로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반도체 부문이 주가 상승의 핵심입니다. 파운드리와 시스템 LSI의 가동률이 올라 적자폭이 줄고 디램과 낸드의 출하량도 각각 10.5%, 1.2%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HBM입니다. AMD가 오픈AI와 대규모 GPU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삼성전자의 HBM 출하량도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NH투자증권은 삼성전자가 2026년 이후 글로벌 메모리 3사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류 연구원은 일반 메모리 가격 상승세가 HBM 계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향후 추가적인 실적 상향 여지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코스피 5천 시대에 홈런 빵빵 날려줄 수 있을 만한 좋은 종목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 5천 시대 4번 타자를 소개해드리는 이재선의 함께 말로 홈런 함께 이 시즌2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역시 이데일리온의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연휴 잘 쉬었죠? 네, 저는 편안하게 쉬었는데 제가 오늘 또 반가운지 두 번이나 이름을 말씀해 주시는 게 감사드립니다. 말로 홈런. 우리 말로 홈런 쳐야 되니까요. 네. 이재선 파트너님이 또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너무 궁금한데 일단은 오늘 시장 우리가 추석 연휴를 쉬고 왔는데도 네. 굉장히 뜨거워요. 네. 반도체가 정말 불붙어서 계속 가고 있어요. 어떻게 네. 보세요? 뭐 시장 걱정할 필요 없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아예 그냥 차분하게 보면 됩니까? 편안하게? 네, 그런데 여러분들은 연휴를 앞두면은 항상 기계적으로 방송에서 나와요. 연휴를 앞두고 현금 확보하셔야 됩니다. 네네. 연휴를 앞두면은 이제 뭐 외국인들이 뭐 현금 확보를 하고 여러분도 현금 확보를 하고 기계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슈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도 연휴를 앞두고 쉬어야 되나 현금을 마련해야 되나라고 고민하셨을 텐데 제가 그래서 항상 뭐 주말 그리고 연휴를 앞두고 놀고 먹자 섹터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해지를 해두셔도 되는 구간이고 지금 반도체 너무나도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연일 뜨겁게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4월 저점 이후에 조방원과 지주사가 올라올 것이고 그 이후에 바통 터치를 이어받아야 되는데 지수를 이어갈 수 있는 섹터는 반도체는 필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쪽 섹터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최근에 좀 과열권까지 이제 한 번 더 올라가면 과열권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은 한 템포 쉬었다 갈 수 있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쉬는 게 큰 조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숨 고르기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그냥 꾸준히 볼 수 있는 섹터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도체는 잘 순항을 하고 있고 계속 우리가 안정적으로 지난주에도 저희가 반도체 한번 골라드렸잖아요. 4번 네. 타자 종목들도 골라드렸으니까 순항을 하시면 되고 이제 연휴가 끝났습니다. 연휴가 끝나고 이제 또 새롭게 저희가 투자할 만한 네. 말로 홈런 칠 수 있을 만한 오늘 시작의 4번 타자 업종은 뭘로 보시나요? 자, 오늘 시장의 4번 타자 반도체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왜 올랐는가를 생각하면은 종착지로 볼 수 있는 로봇주 다시 로봇주요? 설명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AI가 돌고 돌아 반도체로 만들고 칩을 만들고 그 AI를 구현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로봇으로 간다.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네요. 다 했나요, 제가? 네, 제가 오늘 방송을 안 해도 될 것 같이 네. 많은 것들을 그냥 함축적으로 해서 탁 압축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AI의 종착지는 로봇이다라고 제가 과거부터 많이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는데 저뿐만 아니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글로벌 시장에서 다들 똑같이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네. 언제 되겠느냐 이런 그쵸, 부분에 예.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늦지 않았냐라는 부분에 뭐 의심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완제품을 만들 필요는 없다. 뭐 밸류 체인으로 들어가도 되고 그리고 국가에서도 좀 이제 뭐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규제도 해제해주고 펀드도 조성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압축해 주신 내용을 딱 정리 보면은 반도체주 시세 대폭발하고 있다. 이유가 뭐예요? AI, HBM 쪽으로 해서 굉장히 크게 올라오고 차세대 반도체로 해서 소캠, 유리기판 그리고 CXL 쪽으로 해서 기대감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HBM이 끝이 아니라 이 HBM 시장이 최소한 2033년까지 3배 성장합니다. 올해에 대비해서 3배 성장합니다. 그리고 이게 추정치이고 생각보다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있죠. 자,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반도체주 올라가는 건 당연해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상반기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느끼고 계시는 겁니다. 하이닉스가 조금 더 빠를 것이고 삼성전자 뒤따라올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시장을 선점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앞으로 내년부터 해가지고는 공급 물량이 부족하니까 들어온다. 자연스러운 거죠. AI 시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AI가 지금 제2의 IT 버블이냐라는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버블일 수도 있고요. 이게 정말 산업화가 돼서 최종 종착지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그 종착지까지 가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버블이냐가 여러분들한테는 중요하잖아요. 우리 주식 투자자들한테는. 중요한 거는 이 버블이 터지려면 긴축으로 가야 되는 지금 반대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긴축으로 가는 타이밍이 다가온다라고 하면 그때 조심하시면 되니까 아직까지는 이 상승 랠리 누리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중국과 미국이 선두로 앞서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완제품 좋아요. 현대차처럼 아예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하고 해서 완제품 쪽으로 가는 것도 좋은데 뭐 LG처럼 밸류체인으로 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선택하시면은 제가 볼 때는 아주 편안하게 로봇주 지금도 하나도 안 오른 종목도 있습니다. 이미 제가 시즌 1 때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종목이 700%, 500% 올랐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조금 쉬게 놔두셔야 될 것 같고 그동안의 대장주였잖아요. 그럼 대장주도 쉬게 놔두고 미리 쉬었던 종목들 그리고 지금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아직 힘을 방출하지 못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바닥권에서 여러분들이 잡아놓으신다라고 하면 아주 편안하게 볼 수 있어요. 그걸 누가 또 뒷받침해 주냐? 우리 신정부에서 로봇 쪽으로 해서 계속 AI 로봇 육성하겠다 계속 얘기 나오고 이 규제도 철폐해 주겠다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이 첨단 산업에서 발전할 때 기술력을 갖고 있어도 뭔가 시행하기 어려운 게 기술 때문이다라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뭐 테스트하려고 해도 밖에 가져나가려고 하면은 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도 많고 면허도 가져가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요소들이 많은데 하나씩 해소는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속도가 좀 빨라지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대통령께서 직접 대화를 하면서 소통을 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빠르게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충분히 우리나라가 밸류체인 쪽에서 가속화될 수 있고 완제품 쪽에서도 충분히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들 바닥권에서 이제 출발하는 종목들 그리고 아직 수급이 안 들어서 천냥봉 기다리는 종목들 너무 싼 종목들이 많습니다. 이 종목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로봇주들을 살펴봐야 된다. 결국에는 우리가 AI 지금 AI에서 반도체도 오르지만 전력기기도 오르고 뭐 원전 이런 것도 결국에는 다 AI 때문에 지금 다 올라가는 건데 네. 이 중에서 이제 로봇을 고르셨단 말입니다. 자 종목을 하나씩 그럼 이제 선별을 해볼게요. 일단 1루까지 출루하기 위해서 안타 종목을 봐야 될 텐데 로봇주들은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실적이 막 뒷받침되거나 이런 종목들은 아직은 없으니까 네. 대형주 중에 뭘 보실지 궁금한데요. 사실 대형주라고 부를 만한 종목도 아직 잘 로봇주 없죠, 중에서는 좀 뭐 여러분들도 생각하시겠지만 없다라고 볼 수 네. 있는데요. 그나마 이 종목 정도가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소개해드리기 위해 가져왔습니다. 네.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조금 전에도 제가 이 방송 시작할 때 들은 얘기를 딱 생각해 보니까 아 연휴 끝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섹터가 로봇주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제가 시즌 2 시작하고 첫 방송에 가져온 섹터가 바로 로봇주였습니다. 그때 말로 그렇네요. 없는 종목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였죠. 묵직하게 들고 갈 수 있고 여러분들 편안하게 들고 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안타 종목으로는 이런 안정적인 종목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종목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최고인 이유는 상승률이 최고인 거는 아직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안정적으로 그리고 비중을 좀 크게 실을 수 있는 삼성전자가 백그라운드에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든든하지 않습니까? 의심을 안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미래가 달린 기업 중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편안하게 보시면 되고요. 작년 연말에
12월 18일 날 정확하게 제가 이 종목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나서 217.78%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이제 움직이는 타이밍입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약 10% 전후 구간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직 출발 구간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비중을 크게 실어도 되는 구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에서는 2030년에 반도체 업계 최초로 패키징 부분을 해가지고 무인 공장 도입한다라고 이미 발표했습니다. 제 기억으로 2022년부터 발표를 했기 때문에 지금 한참 진행 중인 프로젝트란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2030년 전후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무인 공장을 본다라고 하면 이제 5년 남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기술력을 점점 더 공장에 하나하나 한 번에 바뀌진 않습니다. 하나하나 도입을 하면서 점점 무인화가 되어 간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강력하게 보유하고 가셔야지 그 2030년까지 이 수혜를 여러분의 계좌로 누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안타 종목으로 편안하게 보유하시면서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정적으로 일단 안타 종목 1로 출루할 수 있을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조금 빠른 종목으로 가볼까요? 2루타 종목 기대가 됩니다. 네, 2루타 종목 제가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가벼운 종목으로 많이 말씀을 네네. 드리는데 로보티즈 설명해 드리려고 로보티즈. 가져왔습니다. 아, 로보티즈 굉장히 빠른데. 너무 빨라서 네. 지금 제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네, 시즌 1에서 여러분들 교육해드리고 나서 여러분들의 응원에 힘입어서 481%나 벌써 올라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도 뭐 준상한가 노려보고 있고 하던데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많이 올라온 종목들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약간의 경계심을 갖거나 아니면은 쉬는 구간을 갖거나 그리고 슈팅 구간이 나오면은 좀 정리를 해야 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훑어보고 가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트레이딩 관련주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종목 또한 제가 첫 시간에 말씀 많이 드렸고 요즘에 뉴스가 워낙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맞아요. 계실 거예요. 그래서 로봇손 쪽으로 해서 알레그로핸드를 이제 개발하고 있는 워닝 로보틱스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기업입니다라고 해서 제가 시즌 1 때 이 두 종목을 강력하게 말씀드렸는데 둘 다 너무나도 좋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볼 때는 LG전자가 지금 그 테슬라의 밸류체인에 들어간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계속. 그러다 보니까 뭐 자체적으로 이제 로보티즈 그리고 로보스타 그리고 엔젤 로보틱스처럼 LG전자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수혜를 보지 않겠느냐. 그중에서 로봇손을 개발하고 있는 이 로보티즈 이미 기술력은 다 공개됐기 때문에 글로벌 고객사들이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거예요. 테슬라가 선점하기 위해서 LG전자를 픽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뭐 K 휴머노이드 얼라이언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지금 정권 이전에 지난 정권에서도 또 국무총리께서 로봇 관련해서 이제 어느 기업을 갈 거냐라고 하면은 지금 현 대통령께서 AI 쪽으로 퓨리오사 AI 방문하셨듯이 로보티즈를 방문하셨을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국책과제나 이런 부분을 싹쓸이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규제가 좀 해제되고 빠르게 진행된다라고 하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소개해드렸는데 아직도 끝은 아니라고 봅니다. 차트로 살짝 넘어가서 여러분들 보신다라고 하면은 저 맨 앞에 있는 구간 있죠? 그냥 보여드린 게 아니라 맨 앞에 있는 구간이 우리가 교육받은 날입니다. 그리고 나서 상승 후의 횡보, 상승 후 계단식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죠. 그러면서 500% 가까운 481%라는 놀라운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가 중요해요. 오늘 양봉 세워주면서 거래대금 여러분 연휴 사이에 금요일 딱 하루 이렇게 이제 거래가 된다라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거래를 많이 하고 싶습니까? 오늘은 거래대금이 적어야 되는 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대금이 오늘 오전부터 터지기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급등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생각하신다라고 하면은 끝이 아니라 잠깐 휴식 취하고 나서 11선 타고 또 움직이고 있구나. 조정을 받으면은 기존처럼 한 21선 정도 터치 정도는 할 수 있겠구나. 그럼 21선 이탈하기 전까지는 계속 끌고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이 방송 끝나고도 매일매일 여러분들 이제 무료 방송도 하면서 공개적으로 여러분들 같이 보고 있는데 추세 보면서 이탈하게 되면 또 알려드릴 테니까 꾸준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또 한 종목 말씀을 드렸었죠. 워닝 로보티즈. 이 종목도 차트 간단하게 보시면은 700% 가까이 올랐습니다. 699.58이니까 0.42% 모자라네요. 자,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기업입니다. 오늘 상한가 진입을 했고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 상한가 중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 구간에서 제 생각에는 내일 이제 월요일이 되겠죠. 하루 정도 더 상승세가 나오면은 호가창 보고 계시다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상승이 좀 정체되고 좀 못 올라간다 싶으면 한 절반 정도 차익 실현하면서 보시면 좀 안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시초가를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전량 매도 한번 하시고 재매수 타이밍 노리시면 된다라고 AS 해드리기 위해서 이 두 종목 여러분들이 시세를 한번 체크하고 가셔야 되는 트레이딩 종목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원익홀딩스와 로보티즈 뭐 이미 시즌 1 때 말씀해 주시고 나서 엄청난 상승을 보였는데 그럼 이제 3루타 종목으로 넘어가서 네. 호타 준족 진짜 이런 원익홀딩스나 로보티즈처럼 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좀 소개해 주셔야 돼요, 이제는. 네. 그렇죠. 네. 3루타 종목은 뭡니까, 그러면? 제가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말로 예. 없는 종목을 두 종목을 놓고 고민을 많이 하다가 2개 가지고요? 네, 그래서 3루타로 밀려났는데 밀려났다고 생각하지 네네. 않아요. 왜냐하면 시즌 1에서도 3루타 종목 중에서도 뭐 300% 이상 뭐 이렇게 올라온 종목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말로 없는 종목은 뭐 지금 보셨듯이 결과가 너무 좋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을 종목 뉴로메카 소개해드리도록 뉴로메카요. 하겠습니다. 뉴로메카 잘 안 갔어요, 주가가. 네, 최근에 조금 이슈가 되면서 예, 살짝 움직이기 시작하고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큼의 수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최근에 AI 페스타 2025에서도 휴머노이드 로봇 4종을 공개를 했습니다. 뭐 젠과 나미를 뭐 가장 크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서비스용과 이제 연구용 로봇 쪽을 가장 크게 얘기를 했었고 산업용하고 의료용까지도 4가지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쪽으로 해서 플랫폼 쪽으로 해서 좀 활성화시키고 할 그럴 의지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현대사모하고 이 협동 로봇 시장 공급해서 이제 용접 로봇 얘기는 과거부터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대기업 쪽에 용접 로봇을 공급하면서 산업화로 진출하고 있다라는 거. 이 이력을 통해서 이제 용접 특화 로봇 옵티3를 발표를 했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중국의 147조 시장 내가 점령하겠다라고 이미 진출을 확정 지은 기업이 합작법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중국은. 자, 그래서 이미 BOE랑 BYD 같은 대형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뉴로메카가 자리를 잡는다라고 하면 이 합작법인이 어마어마한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조금 따라잡는 입장인데 미국은 옵티머스만 가지고도 테슬라에서 얘기하자 2만 대 이미 공급 의향 계약서 체결했지 않습니까? 중국은 이미 저가형 2천만 원 이하의 저가형 그러니까 의료 보조 로봇 같은 경우는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기존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은 이미 판매가 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휴머노이드까지는 아니지만 일상을 좀 도와주는 서비스 로봇, 보조 로봇 정도는 되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뉴로메카의 선택이 탁월하지 않나 싶으니까 여러분들이 3루타 종목이라고 해서 제가 실망하지 않을 거다. 호타준족이다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이 응원 많이 해주신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다른 말로 없는 종목들보다는 더 멋지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뉴로메카는 최근에 어쨌든 조선 쪽이랑도 좀 엮이면서 네. 한번 시세가 나오긴 했는데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는 3루타 호타 준족 종목으로 뉴로메카를 확인을 해봤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고민을 2종목 중에 하셨다는데 네. 마지막에 그럼 말로 없는 칠 수 있을 만한 말로 없는 종목은 뭡니까? 마지막 종목은 유일로보틱스입니다. 유일로보틱스요. 네. 유일로보틱스도 참 로봇주 중에 안 갑니다. 정말. 삼성, 레인보우는 삼성이 뒤에 있고 네. 로보티즈는 뒤에 LG가 있고 네. 사실 유일로보틱스도 뒤에 SK가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왜 이렇게 안 가나요? 그러니까 저도 답답한데요. 제가 볼 때는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반도체나 이런 쪽이 아니라 네. 아무래도 SK온이라서 2차 전지 쪽 엮여가지고 아. 조금 느리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네네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조금 느리게 출발한다라고 말씀드렸지 안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움직일 건데 약간의 템포 조절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로봇주가 좋다고 해서 전 종목 다 올릴 수는 없어요. 자금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순차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LG그룹 쪽 먼저 많이 움직였고 원익홀딩스 메타에 힘입어서 많이 움직였고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고 뉴로메카도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는데 유일로보틱스가 아직 수급이 하나도 안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원익홀딩스랑 로보티즈 왜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살짝 쉬는 구간이 나오면 다른 쪽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가능성 있는 게 뉴로메카와 그리고 아직 천냥봉도 안 나온 유일로보틱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식을 싸게 사는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요. 바닥권에서 천냥봉이 나오면 매수하는 게 가장 여러분들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확인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뉴로메카, 레인보우 로보틱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정말 싸게 사는 거는
정말 바닥권인데 이제 움직일 것 같은데 밀릴 때마다 음봉마다 모아가는, 여러분들이 월급을 탄다면 월급으로 나는 매달 살 거야라고 하면은 바로 유일로보틱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유일로보틱스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협동 로봇이니 자동화 공장이니 스마트 팩토리 이런 거는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니까 편하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일로보틱스 요 가격 전략 간단히 말씀드리면 6개월 동안이나 그냥 횡보했습니다. 너무나도 편안해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셔도 정말 편안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국인들은 이제 성격이 좀 급하고 빨리빨리 좋아하니까 갑갑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정말 편안한 겁니다. 75,000원 넘어가면은 10만 원, 15만 원 가면서부터 거기부터 해서 어디까지 목표치를 설정할지를 그때 선정하면 됩니다. 제가 3만 원일 때 테크잉 6만 원 간 다음에 목표치 설정하자라고 말씀드렸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7만 3천 원 아래서는 여러분들 편안하게 매수하시고 1차는 10만 원, 2차는 15만 원을 목표치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만 8천 원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 정도만 하시면 깔끔하게 정리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로 없는 종목으로 유일로보틱스 뭐 지금 가격이 아니라 뭐 10만 원, 15만 원 이런 식으로 지금 눈높이를 네. 잡으셨기 때문에 한번 진짜 말로 홈런을 칠 수 있을지 좋은 종목 로봇주 중에 유일로보틱스를 마지막으로 선정을 해드렸으니까 시청자분들도 한번 잘 보십시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재선 파트너님 이 유튜브 라이브 하시죠? 네, 네. 지금 뭐 여러분들이 유튜브 쪽 오셔가지고 지금 이데일리 TV 딱 들어오시면은 지금 이 방송 옆에 제 얼굴 딱 떠 있을 겁니다. 네. 클릭만 딱 하시면은 손가락으로 터치만 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방송 끝나고 제가 빠르게 달려가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이재선 파트너와 유튜브 라이브까지 거기서 또 투자 전략 잘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추석 연휴 마치고 오랜만에 이재선 파트너님 봤는데요.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주말 또 잠시 쉬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증시 날씨 전해드리는 마켓웨더 김수현입니다. 긴 연휴 잘 쉬고 오셨나요? 긴 연휴를 보내고 온 우리 증시 날씨, 지난주에 강한 상승 탄력을 이어받으면서 오늘도 폭염 같은 여름 날씨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스피 사상 최초로 3,600선을 돌파하면서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쉬어가는 동안 미증시에서는 기술주가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훈풍을 이어받으면서 오늘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면서 반도체주 전반에 온기를 불어넣고 있고요. 이로 인해 반도체 소부장 쪽까지 오늘 온기가 확산되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자세한 내용 종목별 날씨 보시면서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반도체주 폭염같이 뜨거운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 기술주의 상승 랠리에 동참한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 엔비디아는 트럼프 정부가 아랍에미리트양 AI 칩 수출을 승인했다는 소식과 또 XAI에 20억 달러를 투자했다는 발표에 힘입어 주가가 현재 200달러에 근접을 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AMD도 오는 2029년까지 오픈AI에 총 6기가와트가 필요한 인공지능 가속기를 공급 계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서 미국 기술주 전반이 좋았던 한편 이에 따라 오늘 KB증권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번 협력의 최대 수혜주가 될 것이라고 꼽기도 했는데요. 현재 삼성전자는 AMD의 MI350 칩에 HBM3 12단 제품을 전량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세대 MI450에도 삼성전자의 HBM4가 납품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긍정적인 호재 속에서 오늘 삼성전자는 5% 그리고 SK하이닉스는 7%대에서 상승 곡선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 보시면 오늘 양자 컴퓨터 관련주도 맑은 하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올해 노벨 물리학상이 초전도 양자 컴퓨터 개발에 단초를 마련한 과학자 3명에게 돌아갔습니다. 이로 인해서 양자 컴퓨터 상용화된 기대감이 커지면서 아이윈 플러스 솔리드 그리고 엑스게이트 같은 기업들이 나란히 상승세를 보여주고요. 계속 보시면 오늘 히토류도 산들바람 불고 있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히토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핵심 소재인데 현재는 중국이 전 세계 히토류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다음 달 8일부터 히토류 수출 통제를 시행한다는 소식을 밝혔는데요. 이런 소식이 들려오자 오늘 히토류 관련주의 반사수의 기대감으로 오늘 상승세 보여주는 점 풀이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도 지난주에 이어서 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소식이 이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반면 전반적으로 맑은 하늘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방산주와 철강주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선 방산주부터 자세한 내용 살펴보시면 최근 이스라엘 정부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휴전 및 인질 석방 합의안을 최종 승인했다는 소식에 휴전 기대감에 오늘 약세 보이고 있는 점 풀이가 되고 있고 철강주도 오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상 10월 10일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김태훈의 업종진단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업종에 대해서 깊이 있는 시각으로 분석해 보는 그런 시간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이데일리온의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히토류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경주 에이펙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를 앞두고 또 중국이 히토류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관련된 반사이 기대되는 기업들 주가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어떠한 이슈를 저희가 좀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네, 역시나 이번에 에이펙 2025가 이제 경주에서 열립니다. 네. 거기에서 이제 미국과 중국 이 정상들이 만나게 되는데요. 네. 이 정상회담을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게 되면서 여기서 이 미중 간의 관세 협상에 대한 최종적인談判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이 길을 올리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중국은 지난번 이 트럼프 1기 때 이미 한번 당해봤기 때문에 그동안 혹시라도 만에 하나 트럼프가 2기 정부가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것에 대응해서 준비를 많이 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히토류 같은 경우도 이 대표적인 중국의 준비된 카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히토류에 대해서 전 세계 90% 정도의 물량을 중국에서 생산해서 전 세계로 수출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히토류를 수출하지 않게 될 경우에는 이 히토류를 구하기 위해서 호주나 또 인도 이런 히토류를 생산하고 있는 몇몇 소수의 국가들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미국도 뒤늦게 히토류 광산을 미국 내에서 개발을 하겠다고 그러지만 그 개발하는 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지금 당장 이 히토류가 없으면 생산 공장들이 멈춰서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이게 시차가 안 맞는 것이죠. 이러한 약점을 중국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토류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대두입니다. 미국의 중남부 지역의 대평원에서 짓고 있는 이 콩이나 옥수수 같은 이 사료들을 이런 작물들을 중국이 수입해가지 않을 경우 미국은 말 그대로 썩어서 밭을 갈아 엎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들이 미국의 이 파머들, 농부들이 트럼프의 주요 지지층인데요. 그런데 이들의 이제 민심 이반을 익힐 경우에는 트럼프 정부가 임기를 채우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말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에 취임하자마자 대화도 안 하고 있던 브라질 룰라 대통령에게 트럼프가 직접 먼저 전화를 해서 이 대두를 중국에 수출하지 말라고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룰라는 즉답을 안 했죠. 왜냐하면 이 브라질 농부들도 이 중국은 가장 큰 손님입니다. 그걸 정부가 팔지 말아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트럼프가 여러 가지로 이번에 중국에게 제대로 온통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표적인 게 이 히토류라는 부분인데요. 히토류는 미국의 첨단 산업에서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소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토류를 수출하지 못하게 하거나 또한 히토류를 재련하는 기술이나 관련된 기술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은 미국에게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히토류 관련주들을 봐야 될 그런 타이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해서 점점 더 그 눈치 싸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히토류 무기화 카드를 또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관련된 기업들 국내 증시에서도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떠한 종목을 봐야 되는지 이제부터 종목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으로 선정하셨을까요? 그 노바텍이라는 업체가 노바텍이요. 있는데요. 노바텍이라는 업체는 실질적으로 이 히토류를 갖고 연구 자석을 만드는 사업을 해왔고 실제로 수익이 나는 기업입니다. 중국 내에 관련된 이 공장, 이 히토류를 갖고 이 연구 자석을 만드는 공장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는 이러한 연구 자석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소를 한국에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 제조를 해서 전 세계로 수출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중국 공장에 대해서 중국 정부의 영향력이 끼친다는 것이죠. 즉 수출 규제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이 노바텍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연구 자석을 해외로 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매년 수출이 규제를 받으면서 실적이 나빠지고 있었죠. 그래서 노바텍은 동남아 지역, 베트남에다가 그 현지 법인을 만들고 그 옆에 동남아 지역에 있는 다른 광산을, 이 히토류 광산을 직접 개발하거나 이러면서 이 해외에 또 기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트남에는 아예 공장까지 지으려고 하고 현지 업체와 손을 잡고 현지 업체가 갖고 있는 히토류 광산에서 생산된 히토류를 갖고 연구 자석을 만드는 공장을 현재 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투자를 하면서 노바텍은 중국의 히토류 규제 없이, 그러니까 히토류에 대한 수출 규제나 기술 통제 없이 생산할 수 있는 생산 기지를 베트남에서 만든 의미가 있죠. 그런 면에서 이 노바텍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크고요. 최근 들어서 이 노바텍이 한국재료연구원으로부터 히토류가 없이 연구 자석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이전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재료연구원에서 개발한 그런 기술인데요. 이 대단한 기술입니다. 이 히토류라는 것은 연구 자석을 만들 때 가장 품질이 좋은 연구 자석을 만들기 때문에 그 연구 자석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 사용될 수가 있지만 그 히토류 자체를 중국에서 이 수출에 대해서 통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항상 중국의 수출 통제를 할 경우에는 가격이 급등해버리는 그런 약점이 있죠. 하지만 이번에 한국재료연구원에서 개발한 이 기술은 비히토류 연구 자석을 개발하는 기술로서 이거는 대단한 기술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술 이전해주면서 어느 만큼 이게 경쟁력 있는 가격에 양산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노바텍은 앞선 이 히토류가 필요 없는 연구 자석을 개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 중국에 대한 히토류 의존도를 굉장히 낮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바텍은 매수가 19,000원, 목표가는 32,00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18,000원을 제시해 드리는데요. 일단 지금 이 히토류 무기화에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은 이번 달 말 이 경주 에이펙 2025까지 다양한 뉴스가 나오면서 계속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권에 두고 보셔야 될 그런 타이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 노바텍 선정해 주셨고요. 연구 자석을 생산해서 이걸로 실제로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히토류 이슈로 인해서 현재 7%가량 올라서 2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매수가 조금 더 아래로 잘 봐주셨으니까요. 좀 분할 매수 접근 유효하다 언급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까요? 네, 삼화전자라는 업체인데요. 삼화전자요. 삼화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삼화콘덴서, 삼화전기, 삼화전자 이 세 회사가 같은 그룹인데요. 이 삼화전자는 그중에서는 가장 적자를 내고 있고 가장 아픈 손가락입니다. 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 삼화전자는 2년 전에 일반 공모로 유상증자를 해서 자금을 시장에서 끌어들였고요. 근데 이번에는 이 제3자 배정, 즉 그룹 내에 삼화콘덴서와 삼화전기를 대상으로 이 유상증자를 실시합니다. 그런데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일반 공모 유상자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일반 공모는 이 시장 내에 불특정 다수의 우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기 때문에 이 투자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긍정적인 재료들을 시장에 내놓거나 이러면서 시장이 대응하지만 제3자 배정은 이미 정해져 있는 투자, 특히나 이 같은 그룹 내에 있는 계열사에게 배정을 해서 유상증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80억이라는 자금이 확정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대표적으로 이 삼화전자가 앞으로 돈을 벌 가능성이 높거나 아니면 지금 당장 투자를 안 해주면 망할 염려가 있을 때 이런 현상이 벌어지죠. 그런데 지금 삼화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지난번 풍문조회를 통해서 이 회사가 개발한 이 페라이트 코어라는 기술을 갖고 뭐 미국 글로벌 그 전기차 충전기 업체에다가 대규모 양산을, 그러니까 대규모 납품을 한다는 그런 풍문조회가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때 답변을 하기를 뭐 그거에 대해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분기별로 이에 대한 결과를 다시 한번 말을 하게 돼 있죠. 그러면서 이 삼화전자는 실질적으로 이 글로벌 전기차 충전기 업체에 대량으로 양산을 해서 납품하게 된다면 충분히 실적이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고 지금도 이 삼화전자가 개발한 페라이트 코어는 현대 모비스와 함께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현대차의 전장 부품으로 들어갑니다. 이 자동차의 전장 부품이라는 것은 이 자동차가 전기차가 되면서 내부에 전자장치가 많아지고 그 안에서 고유의 전자파들이 나옵니다. 그 전자파들이 서로 간섭을 일으키면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사고의 위험까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자파 차폐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전자파 차폐를 바로 이 페라이트 코어라는 이걸 통해서 전자파 차폐를 하는 것이죠. 즉 전자파 차폐제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삼화전자가 만든 이런 페라이트 코어는 다양한 가전 분야나 또 다양한 뭐 태양광에도 마찬가지고요. 또 풍력 발전소, 거기 회전이라는 거기서 전자파가 또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전자파 차폐제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전자파 차폐제로 사용되는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크긴 하지만 여기는 그 말 그대로 자석만 만들 수 있으면 어중이 떠중이 다 들어올 수 있는 시장입니다.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실제로 전장 쪽이나 이런 고가의 그러니까 확실한 고객사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데는 소수의 마켓 플레이어만 참여할 수가 있죠. 바로 삼화전자 같은 업체입니다. 그래서 현대 모비스와 같이 개발한 페라이트 코어를 갖고 여기 시장에 뛰어들었고요. 그런 면에서 성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고요. 매수가는 3,500원, 목표가는 6,500원, 손절가는 3,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삼화전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실적 부분을 먼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8년 연속 영업적자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 좀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 저희가 어쨌든 이러한 이슈가 있을 때 가장 크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을 말씀 안 해주셨거든요. 네,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게 어떻게 보실까요? 이 회사는 여러분들이 뭐 미국 증시를 봤을 때 밈 주식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말 그대로 이제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 그 재료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묻지마 매수가 들어오면서 순식간에 주가를 몇십 프로 막 하룻밤에 100%도 끌어올리는 우리나라처럼 이 상한가 제도가 없어서 미국은 하룻밤에 100%, 200%도 가능한 시장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몇십 프로가 움직이는 그런 종목을 밈 주식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유니온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저가주이면서 이러한 이 히토리 무기와에 관련된 뉴스가 나왔을 때 개인 투자자들이 묻지도 따지도 않고 일단 사고 보는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오늘 개장 초에 유니온 머티리얼은 순식간에 상한가로 급등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유니온 머티리얼이 이 회사도 역시 적자예요. 아직까지는 이쪽 시장에서 이 페라이트 마그네트도 그렇고 이 전자파 차폐제로 주로 사용이 되고 실제로 돈이 되기 위해서는 전기차의 모터 이쪽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자석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자석은 히토류를 갖고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 이 페라이트 마그네트, 페라이트 코어나 페라이트 마그넷을 통한 이 자석은 전자파 차폐 같은 이런 회전력이 없는 그런 전자파 차폐제로 주로 사용이 되죠. 그러다 보니 좀 단가도 쌉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켓 플레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서로 단가 싸움을 하다 보니 대부분 저가 경쟁을 벌이고 그러면서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런 면에서 유니온 머티리얼즈는 이 밈주식 같이 움직인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기에 대응하실 때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 추격 매수를 해서 여러분이 잡으시면 아마 상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주의하시면서 일단은
이 회사가 1,550원 매수가를 좀 1,550원을 제시해 드리고 목표가는 2,400원을 제시해 드리고 손절가는 1,300원을 제시해 드리는데 이 종목은 오늘 상한가 쳐서 아시겠지만 이게 이번 달 말에 에이펙 2025 그 경주 그 행사 때 미중 정상 간의 정상회의를 할 때까지는 다양한 뉴스들이 나오면서 히토류 무기화가 관련된 뉴스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때마다 유니온 머티리얼즈는 급등락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관련된 뉴스로 오늘 상한가 쳤지만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차익 실현 매물 나면서 또 일부 가격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잘 이용하시면 단기적으로도 수익이 날 수 있지만 거꾸로 타시면 큰 손해를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나 관심을 가지시고 일단 이건 남의 떡이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니온 머티리얼을 마지막으로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시가총액이 715억 원밖에 안 되는 굉장히 작은 종목입니다. 변동성이 크게 나오는 기업이기도 하니까요. 이 부분 염두하시면서 좀 투자 판단하시는데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역시나 파트너님께서도 변동성이 극심하기 때문에 신규 접근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조금 신중해야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달 말쯤에 에이펙 정상회담 개최가 되는데 이로 인해서 에이펙 회의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올지도 좀 주목해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김태훈 파트너와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엔비디아가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 기업 xAI에 약 2조 8천억 원을 투자한다. 지난달 오픈 AI에 142조 원을 쏟아부은 데 이어 또 한 번 대규모 베팅에 나선 것이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xAI는 당초 계획보다 2배 이상 늘어난 200억 달러 규모의 펀딩을 진행 중이며 엔비디아는 이 가운데 최대 20억 달러를 지분 투자 형태로 투입할 예정이다. 나머지는 부채 조달로 구성된다. 투자는 별도 설립되는 특수 목적 법인을 통해 이루어진다. SPB가 엔비디아 칩을 구매하고 xAI가 이를 운영한 임차하는 구조로 GPU를 담보로 한 안정적 회수 방식이다. 머스크의 xAI는 테네시주 멤피스에 세계 최대 규모 데이터 센터 콜로서스를 짓고 있으며 여기에 탑재되는 엔비디아 GPU를 당초 10만 대에서 100만 대로 늘릴 계획이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머스크가 하는 일엔 언제나 함께하고 싶다며 xAI에 더 투자하지 못한 것이 유일한 후회라고 밝혔다. 네, 장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라스트 찬스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에 두 분 모셨고요. 파이낸셜 리서치 박철순 대표, 오리드홀딩스의 권영우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랫동안 쉬고 돌아왔는데 지수는 올라가고 있는데 좀 쏠림 현상이 심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박 대표님께서 오늘 시장 어떻게 분석하셨을까요? 네, 일단 뭐 연휴 때 워낙 또 반도체 관련된 호재들이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기대했던 대로 오늘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쏠리면서 네. 대다수의 종목들이 강한 흐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SK 하이닉스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도 일단은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HBM 관련된 종목들은 역시나 가장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드디어 이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이제 본격적으로 참여를 하게 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단 월 90만 장 정도의 이제 HBM을 공급할 수 있게 되거든요. 사실 이 SK 하이닉스와 그다음에 삼성전자, 그다음에 마이크론까지 합쳐서 월 생산량이 한 39만 장 정도 되는데 그거의 2배가 넘는 그 정도 규모의 공급 계약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수주는
크게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호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HBM4 시장도 이제 곧 개화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HBM4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만들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가격도 굉장히 올라갈 수밖에 없고 마진도 많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HBM4가 본격적으로 개화를 하게 되면 또 한 번 레벨업이 될 수 있는 어떤 상승 모멘텀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이외에 사실 지금 HBM 쪽으로만 너무 집중이 많이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DDR4라든지 아니면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도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메모리 3사가 일단 기본적으로 수익이 잘 남고 있는 HBM 쪽으로 공정을 대부분 다 몰고 있다 보니까 지금 기본적인 범용 DRAM이라든지 아니면 낸드가 지금 공급이 좀 타이트한 상황이다 보니까 올해 4분기에서 내년 1분기로 넘어갈 때 30에서 50% 정도 계약 가격이 높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DDR4라든지 낸드 쪽도 업황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역시나 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을 계속 보시는 게 맞다라는 판단이고요. 다만 그 안에서도 실적 성장이 확실하게 눈으로 확인되는 기업들 그리고 과거 고점 대비했을 때 오히려 좀 아직도 저가권이 있는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계속 여러 번 언급을 드렸지만 뭐 PSK홀딩스라든지 아니면 HPSP라든지 STI라든지 각 업종 내에서 선도 기업들, 시장 점유율 1위 기업들을 위주로 보시는 게 더 좋겠다는 점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기업들 안에서 어떤 점 지금 집중적으로 봐야 할지 짚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권 대표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좀 보셨을까요? 네, 일단은 반도체 빼고는 뭐 오르는 종목이 거의 없다 할 정도로 좀 주도적으로 시장을 이끌었던 것 같고요. 여기 보니까 DDR4라든지 DDR5 쪽이 오늘 그 현물 가격이 12% 정도 급등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도 반도체 상승에 한몫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DRAM 쪽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는 이제 공급이 좀 많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것과 달리 이제 하반기로 접어들수록 공급 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급 부족이 이어지니까 공장 증설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장비단들이 그동안 주가가 좀 지진부진했거든요. 근데 뭐 소재랑 뭐 부품 쪽은 뭐 이스페타시스라든지 기판 쪽은 급등이 나왔었지만 한미 반도체, 뭐 DI 같은 장비단들은 그동안 주가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다가 오늘 이제 좀 상승이 나오는 거는 이제 D램 쪽 메모리 반도체 공장 증설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네. 또 이제 소프트뱅크가 로봇 사업을 이제 사업부를 인수한다라는 소식으로 이제 뭐 클로봇이라든지 이런 로봇 관련주들이 좀 급등이 나온 모습이 나타났고 지금 환율이 1,420원이 돌파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달러가 약세되니까 원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원래는 환율이 떨어져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계속 1,400원 그 이상의 그 돌파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 이게 어떤 그 경제의 어떤 불확실성의 시그널로 인식이 되는 부분이 강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게 단순히 원화의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어떤 경제 불확실성보다도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게 지금 금도 오늘 5% 정도 급등이 나왔었고 네. 뭐 은도 좀 오르고 있고 비트코인도 지금 1억 8천만 원까지 최근에 고점을 찍은 것을 보면은 지금 어떤 화폐의 가치에 대한 그 신뢰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물자산이라든지 이런 주식이라든지 어떤 자산 가치가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주식의 어떤 종목을 이렇게 옥석 가리기를 해가지고 고르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지수에 베팅해도 수익을 볼 확률이 높은 그런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장의 흐름이 좀 예년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확실히 드는데 오늘 반도체가 시장을 주도하긴 했지만 원자력 발전,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오늘 50주 신고가를 다시 쓰기도 했습니다. 원자력 그리고 전력 인프라 관련주 같은 경우에도 실적 기대감 좀 받아갔는데 원자력이나 전력 인프라 쪽은 박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원전 같은 경우는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역사적 신고가를 좀 기록을 한 상태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보성 파워텍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급등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지금 고리 원전 1호기가 지금 일단 재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대장주였던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가 이제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뒤따라가서 이제 키 맞추기라는 흐름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G2 파워라든지 이제 반등이 시작되는 종목들이라면 지금도 접근하는 게 좋을 거라고 보고
나오고 있고요. 전력 인프라 쪽 같은 경우는 워낙 실적 기대감이 높다 보니까 이제 실적 시즌 곧 시작되는 가운데에서는 역시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역시나 3사라든지 빅3사라든지 산일전기 정도는 계속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동시효과 분위기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의 경우에는 오늘 1%대 탄력을 장중 내내 유지를 해줬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60포인트 이상 끌어올려주는 모습으로 마감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장중에는 3,617포인트까지 고점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현재도 3,606포인트까지 올라오면서 마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오늘 0.6%대 탄력을 보여주는 모습으로 마감할 것으로 보이고요. 859포인트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 최고점 부근에서 마감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의 경우에도 역시나 오늘 대형주 위주의 탄력이 두드러졌습니다. 코스피 200이 코스피보다 훨씬 더 높은 2.6%대 상승세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 상황 보시면요. 외국인의 수급이 집중이 됐습니다. 반도체 쪽으로 크게 집중이 됐는데 외국인이 9,600억 원의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기관의 경우 5천억 원 이상 물량을 좀 덜어냈습니다. 개인도 팔자세에 동참을 하면서 4,500억 원의 매도 우위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외국인 나홀로 순매수세를 이어갔습니다. 2,200억 원의 매수 우위로 현재 집계가 되고 있고요. 기관이 700억 원대, 개인이 1,200억 원대 매도 우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활약이 단연 돋보였습니다. 반도체 투탑이 6에서 8%까지 급등세를 보이면서 현재도 마감 준비하고 있고요. 반면에 LG에너지솔루션이 연휴 전에 14%대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오늘 그 부분 좀 반납을 많이 하면서 10% 가까운 급락세로 마감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10월 10일) 금요일장 우리 시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긴 추석 연휴가 끝난 뒤에 8거래일 만에 시장이 재개가 됐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는 유가증권 시장을 중심으로 막판까지 힘내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일본이나 대만 각권 지수가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를 보였던 것과는 상반대적인 움직임이 국내 증시에 나타났는데요. 그다음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어떠한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시죠. 네, 오늘 역시나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강한 상승을 막판까지 이어갔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94,000원 선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종가까지도 94,000원 선 웃돌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나 모건 스탠리에서요. 파격적인 목표 주가 상향을 했는데요. 11만 1,000원까지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SK하이닉스도 8%대 강한 상승 이어가면서 40만 닉스 시원하게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하이닉스가 잘 가니까 SK스퀘어 역시나 오늘 3%대 상승, 반도체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 속에 한미반도체가 무려 18%가량의 강한 상승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MLCC 관련 기업인 삼성전기 역시나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 속에 7%대, 그리고 3분기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LG 디스플레이도 오늘 7%가량의 강한 상승 나왔고요. 원전 관련된 기업도 움직임 좋았죠. 두산 에너빌리티 14%가량의 강한 시세를 이어가는 데 성공했고요. 원전 이슈 속에 오늘 삼성물산 역시나 2% 이상의 상승을 보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데이터 센터에 대한 기대감 속에 오늘 전력설비, 전력기기 관련 기업들도 전반적으로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효성중공업 6%, LX일렉트릭 4%대, LTT현대일렉트릭 역시나 오늘 5%가량의 오름세를 보이면서 종가를 체결하는 데 성공했고요. 지금 네이버와 카카오 역시나 일제히 강한 상승 그리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두나무 인수에 대한 기대감 속에 네이버 5%가량 상승했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조정이 매수의 기회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 매수세가 쏠린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방산 관련 기업과 2차 전지 관련주들 그리고 완성차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부진한 움직임 나오면서 업종별로 희비가 명확하게 엇갈렸던 하루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역시나 바이오 관련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부진했지만
있지만요. 오늘 로봇 기업 그리고 반도체와 같은 성장주들을 중심으로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이 됐는데요. 알테오제는 2%가량 빠졌고요. 우리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들도 전반적으로 조정받았고 미용 관련 기업들도 오늘은 한 걸음 쉬어가는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다만 오늘 가운데 있는 기술주를 중심으로는 시세가 전반적으로 괜찮았던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로봇 시장 성장 기대감 속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7%가량 상승했고요. 이와 함께 심텍 4%, 그뿐만 아니라 코미코라든가 SPG, 피롭틱스, PSK 같이 로봇 부품주들과 반도체 소부장단까지도 전반적으로 시세가 강하게 이어졌던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반면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은 좀 조정을 받았고요. 오늘 엔터주들은 희비가 엇갈렸고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도 좀 부진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리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그렇다면 오늘 지수는 어떻게 마감했는지 확인해 보시죠. 신민영 앵커. 네, 긴 연휴를 보내고 돌아온 우리 시장 상승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다시 한번 신고가를 써내리는데 성공하면서 오늘 장중 3,600선 뛰어넘었는데요. 종가 기준으로도 3,600선 위에서 마감 지었습니다. 3,610포인트에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0.6%대 상승 탄력 유지를 해줬고요. 859.98포인트 장중 고점 부근에서 마감 지었습니다. 코스피 200이 2.7%대 강세 탄력을 가져갔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장중 내내 1% 이상의 상승 내내 유지를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장 초반에 3,617포인트까지 고점을 높이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오늘 3,569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했지만요. 오늘 코스닥은 859포인트 장중에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의 순매수세 유입이 되면서 결국 1조 원 넘는 물량이 코스피 시장으로 유입이 됐습니다. 반면에 개인이 5천억 원, 기관이 또 5천억 원가량 동일하게 물량을 좀 출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오늘 외국인의 순매수세 유입이 되면서 시장을 이끌어줬습니다. 2,300억 원의 매수 우위 집계가 됐습니다. 이어서 종목별로 주목받은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투탑에 역시나 외국인의 선택을 받게 됐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동반해서 외국인 순매수 탑2에 또 이름을 올렸고요.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연휴 이전까지도 15거래일 연속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집중됐는데 오늘까지 16거래일째 외국인의 순매수세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경우에도 외국인의 선택을 받았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로 3거래일 연속 또 외국인의 순매수세 유입되고 있습니다.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흐름 결국 10% 이상의 급등세로 마감을 지었고요. 증권가에서 10만 원 이상의 목표 주가 유지한다라는 그런 리포트가 나온 영향도 받아갔습니다. 신한지주도 오늘 외국인의 러브콜을 받았습니다. 코스닥에서는 로봇 종목들이 역시나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로보티즈부터 클로봇, 레인보우 로보틱스, 원익홀딩스까지 모두 로봇주로 엮이고 있고요. 반도체 종목 이오테크닉스 역시 오늘 외국인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 안에서 좀 자세히 볼 종목은 로보티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200 그리고 코스닥 150의 정기 변경이 2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코스피 150의 후보에 편입될 것이라는 소식이 또 전해지기도 했고요. 로보틱스의 경우에는 22%대 급등 흐름을 역시나 가져갔습니다. 장중에 19만 7,300원까지 고점을 찍었고요. 19만 1,000원 선 위에서 마감 지었습니다. 이어서 기관의 수급도 살펴보시죠.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 오늘 1위는 SK 스퀘어가 차지했습니다. SK 하이닉스의 주주사로 계속해서 기관의 선택을 받아가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와 네이버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상위 종목에 동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미 반도체, 삼성전자 역시나 반도체 종목들이 역시나 외국인의 선택을 받았고요. 한미 반도체 오늘 급등세에 두드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의 상위 종목은 모두 반도체 종목들입니다. 원익 IPS, 테크윙, VM, 동진세미캠, 유진테크가 기관의 순매수세가 집중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안에서 오늘
살펴볼 종목은 네이버입니다. 네이버의 경우에는 3분기 실적 기대감이 크지는 않습니다. 3분기 실적의 경우에는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두나무와의 합병이 현실화할 경우에는 앞으로 내년의 실적 개선세가 기대된다라는 증권가의 분석이 나왔고요. 내년에는 매출 20%, 영업이익 60% 이상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도 받아갔습니다. 오늘 5% 이상 오르면서 26만 7,500원 선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의 주요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고은별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파이널 포인트 3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포인트는요. 역시나 오늘 유가증권 시장이 처음으로 3,600선을 돌파했다는 점 짚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도 3,610포인트를 넘어서는 데 성공한 코스피인데요. 이렇게 시장을 이끌었던 건 역시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겠죠. 삼성전자가 9만 원 선 시원하게 돌파하는 데 성공했고 SK하이닉스도 40만 닉스를 넘어서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나 증권가에서는요. 삼성전자 12만 원 그리고 SK하이닉스 56만 원의 목표 주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반도체 투톱이 시장을 또 얼마나 더 이끌지 기대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특히나 시장을 이끌었던 건 외국인의 매수세가 5거래일째 유입되는 가운데 외국인이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1조 이상을 담아냈다는 것도 특징적입니다. 저희가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도 외국인의 매수세 거의 3조 이상가량이 들어왔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외국인이 시장을 견인했습니다. 다만 오늘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매도를 선택했다는 점 좀 부담스럽고요. 환율 시장이 1,420원을 돌파했다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연동되는 원화도 약세를 그리고 있고요. 이로 인해 원달러 환율이 1,420원을 돌파하면서 외국인의 수급 부담은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저희가 업종 진단 시간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해드렸던 히토류 수출 통제 강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그림은요. 중국 바얀 오보 광산의 사진인데요. 굉장히 큰 히토류의 채굴 광산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에이펙 용이어를 앞두고 미국과의 눈치 게임이 계속해서 심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가운데서 히토류를 단 0.1%를 수출하더라도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규제 강화안을 내걸었고요. 이로 인해 오늘 국내 관련된 히토류 반사이익이 기대되는 기업들도 급등세가 펼쳐졌습니다. 이렇게 섹터별로만 보게 된다면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만 이러한 히토류 수출 통제 강화가 미국과의 무역 싸움에서 또 어떠한 이슈를 낳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가 잘 간 것만큼 로봇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고 로봇 관련 기업들도 굉장히 잘 갔습니다. 우선 소프트뱅크 그룹이요. 스위스에 있는 ABB 로봇 사업을요.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로봇 사업에 대한 기대감과 성장성에 대한 긍정적인 리포트가 지속적으로 나왔고요. 여기에다가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을 때 옵티머스 그러니까 휴머노이드가 테슬라의 기업 가치 중에 무려 80%를 앞으로는 차지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당연히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져서 국내 같은 경우에는 노란봉투법 통과 여기에다가 주요 기업들의 파업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자동화 투자가 점점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휴머노이드뿐만 아니라 자동화 관련된 로봇 산업까지도 주목을 받았고 전반적으로 로봇의 강세가 이어졌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요. 특정 업종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이어졌는데요. 다음 주는 어떤 움직임 보일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짧았던 이번 주 거래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제 다음 주 시장 전략을 또 꼼꼼하게 준비해 봐야겠습니다. 다음 주 시장 포인트 박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잡고 계실까요? 네, 일단 뭐 다음 주 월요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하마스 쪽에서 이제 이스라엘 인질 석방에 대한 일정들이 지금 다음 주 월요일 날 잡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사실 오늘 방산주들이 많이 밀렸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전쟁 1단계 휴전 합의안이 승인이 되면서 징악적 리스크가 좀 완화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방산주에서 차익 매물이 좀 쏟아지면서 대다수 낙폭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게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도 비슷한 일정들이 좀 있다 보니까 변동성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좀 기다리셨다가 천천히 눌림목 매수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14일에 일단은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이익 개선이 확인이 되면 같이 함께 또 강세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관심은 계속 필요하겠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가
중국 선박에 대한 입항 수수료를 드디어 부과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단 조선주 같은 경우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조선주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LG전자의 인도 법인이 인도 증시에 드디어 상장을 합니다. 주가의 어떤 재평가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LG전자 지금 반등 나오는 초입 구간이니까요.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G전자까지 이슈가 있는 종목 그리고 섹터 짚어주셨습니다.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또 눌림목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권 대표님께서는 다음 주의 시장 포인트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아까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장비단들, 한미 반도체 같은 이렇게 장대 양봉이 오늘 이제 좀 이렇게 나타난 종목들을 주가 조정이 나왔을 때 공략하는 방법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음 주 목요일 정도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네. 이제 미증시에서 엔비디아가 지금 반도체를 어쨌거나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예상치보다 좀 안 좋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 조정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는 반도체도 당연히 계속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좀 덜 오른 종목들, 덜 오른 섹터들을 소외받았던 sek터들을 공략하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다음 주 금요일 날 이제 유럽 종양 학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섹터에 좀 이렇게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주 그리고 반도체주 안에서 전략 잘 세워보셔서 다음 주에 수익 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종목들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박 대표님께서는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여전히 지금 반도체 소부장을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STI라는 기업인데 네. 기존에도 여러 번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렸던 종목이에요. 일단 이 회사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CCSS라는 장비인데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공정에서 화학 약품을 주입시켜주는 기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범용 장비일 수도 있지만 웬만한 공장에 다 들어가는 핵심 장비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고객사들이 계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해 나가면서 CCS 관련된 사업부의 실적 성장은 계속 이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마이크론, 인텔, 삼성 디스플레이 완벽한 이런 글로벌 고객사들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 안정성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플로 장비, 반도체 기판 접합할 때 필요한 장비인데 역시나 HBM 공정에서는 핵심 장비입니다. 리플로 장비 쪽에 이제 PSK홀딩스의 뒤를 이어서 후발주자로 진입이 됐는데 이게 이제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어서 리플로 사업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은 실적에 대한 부분인데 실적은 일단 계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우상향 흐름들이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PER이 2025년도 올해 실적 전망치를 감안했을 때 수익 대비 주가 비율이 지금 13배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급등을 해서 많이 올랐다고 해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과거 고점 대비는 아직도 저가권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목표가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3만 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손절 라인은 22,0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져가 봐야 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STI 이야기해 주셨고요. 오늘 장중에 25,000원까지 고점 높인 바 있습니다. 목표가 3만 원까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권 대표님께서는 어떤 종목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는 제약바이오의 대장주 알테오젠 가지고 왔습니다. 네, 알테오젠. 지난번에 이제 FDA 허가가 떨어지고 나서 이제 1조 4천억에 달하는 마일스톤이 이제 수령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로열티가 거의 매해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로열티에 대한 어떤 매출 기대감도 있고 지금 150여 개국에 특허 출원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에 대해서는 계속 우상향할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상에 대한 기대치, 지금 N2 SC에 대한 임상도 있고 지금 폐암 임상 3상까지 있기 때문에 알테오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임상에 대한 기대감은 다른 그 신약 기술, 신약 개발로 이제 임상을 하는 기업들과 다르게 원래 이제 SC라고 하는 이 플랫폼 영역에서 임상은 알테오젠이 성공한 바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만약에 통과가 됐다라고 한다면 목표가 60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가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가장 1등으로 치고 달릴 수 있는 종목이 이 알테오젠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60만 원 제시해 드릴 거고요.
손절가는 40만 원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테오젠 짚어주셨습니다. 목표가 60만 원, 손절가 40만 원 선으로 대응해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유럽 종양학회도 예정되어 있다라고 함께 기뜸을 해주셨으니까요. 제약바이오 전략 세우실 때 잘 참고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휴 사이에도 이슈들이 좀 전해지기도 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에도 이제 학회에서 관련 소식 전해지기도 한 상황이었고요. 삼바 그리고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다음 주에 알테오젠 말고도 좀 볼 수 있는 종목 있을까요? 에이프릴 바이오 좀 보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신고가를 가고 있더라고요. 지금 리포트도 계속 잘 나오고 있고 네. 이게 지금 거래량이 동반하면서 여기서 꺾이고 지금 정배열 구간에서 꺾인 다음에 지금 주가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신고가 패턴으로 가는 거는 계속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뭐 셀트리온이나 삼바 보다도 역시나 알테오젠 같이 이제 플랫폼 기술 관련한 이제 경쟁력이 있는 1위 기업을 공략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어떻게 본다면 반도체 섹터로 수급이 몰렸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이렇게 반응이 좀 안 나오는 부분이 있지만 다음 주 정도에서는 그래도 수급이 제약바이오 섹터로 좀 옮겨 붙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중소주 단도 좋지만 내가 이거를 트레이딩을 좀 잘 하지 못한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1등 대형주만 공략을 하셔도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이오 관련해서 전략도 꼼꼼히 세워보시고요. 이제 다음 주 시장 한마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대표님 어떤 메시지 주시겠어요? 네, 뭐 일정 말씀드릴 때 거듭 소개를 드렸지만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이미 많이 중국들도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좀 없는 종목들, 네. 실적이 불안하지 않은 종목들로 수급 이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반도체 소부장 쪽에 대한 비중 확대 전략은 계속적으로 유효하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올랐던 종목들이지만 뭐 전력,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너무나도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력, 인프라 그리고 조방호 같은 경우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조선, 방산은 약간 흔들릴 수 있겠지만 조선, 방산, 원전 일단은 관심은 계속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권 대표님께서는요? 네, 저는 일단 지금 이 시장이 뭐 고점이냐 이런 의혹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일단 고점을 판단하기보다는 버블을 즐기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감은 언제나 파이널샷.